조조 쪽에도 그랬고 송건 쪽에도 그랬고 얘기를 해요. 절대 관우는 죽이면 안 된다. 왜냐? 관우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? 유비랑 관우는 정말 친형제잖아요.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. 결의한 형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관우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유비가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송건의 수아한테 죽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사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. 관우한테 투항을 요구를 해요. 투항을 요구를 해서 관우는 처음에는 듣는 척을 해요. 그래서 네 투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짜로 투항을 하더라고요. 실제로 정사에서. 그래서 가짜로 투항했는데 중간에 틈을 타서 관우가 도망을 가요. 도망을 가는데 관우랑 함께 도망가는 사람이 몇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서 끝내는 그 싸움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관우가 죽어요. 누가 죽였냐면은 그 송건의 수하 중에 여몽이라는 사람 있죠. 여몽이라는 사람이 죽였어요. 다시 한번. 你来晚了。建安죽이지 24 말라고 年冬， 했으나 一代豪杰关羽被东吴所杀，时年58岁。关羽 이렇게 돼서 58세 들으셔서 58세 58세에 죽습니다. 조조가 곧 있으면은 그 생일이거든요. 생신이거든요. 그래서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생신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조조한테 그 관우의 머리를 줘요.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. 결론적으로 말하면은. 什么呀？ 놀래죠. 什么？关羽人头。 네, 관우의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조도 본인도 엄청 관우의 머리?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구나. 자, 그래서 그 조조는 그 머리를 고이 잘 모셔서 장사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. 그 머리를. 그리고 유비는 엄청 슬퍼하죠. 어쨌든 유비는. 근데 정사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. 방통이 죽을 때는 엄청 자세하게 뭐라고 했냐면 방통을 엄청 아꼈는데 방통이 돌아가게 되자 엄청 슬퍼했다라고 유비가 적혀 있어요. 근데 관우나 나중에 장비도 죽지만 장비가 죽었을 때도 그 뭐 슬퍼했다 뭐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. 참 그거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 뒤로 어쨌든 좀 전에 말이 나왔는데 조조는 그 뒤에 1년 안 돼서 바로 죽어요. 이분도. 조조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머리를 앓고 있었어요. 머리가 너무 아프죠.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병명이 없었으니까 그랬지만. 그래서 뇌졸중인데 계속 머리가 아팠잖아요. 그래서 막 죽기 직전까지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죠. 조조가 죽을 때. 한 사람 추천하는데 그때 관우를 치료해줬던 그 화타, 그죠? 유명한 의사이죠. 화타. 저번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화타라는 사람은 정말로 유능한 의사예요. 유능한 의사여서 정말 이 화타라는 분은 진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. 그래서 그냥 뭐 누가 체한 것도 딱 처방을 써줘요. 이거 약을 딱 끓여가지고 마셔요. 그러면 또 괜찮아요. 안에 막 심지어 그 정사에는 진짜 화타의 내용들이 진짜 어떻게 치료했다는 게 이렇게 막 길게 나와 있는데, 진짜 줄여서 말하면 뭐 안에 벌레가 있는 애도 약을 먹게 해서 그 벌레가 입안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그렇게 해서 화타를 데려와요. 근데 여러분 이제 뭐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타라는 이 분이 어떻게 죽었어요? 조조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? 내가 관우를 치료해줬던 것처럼 당신한테도 머리를 이렇게 살짝 쪼개서, 머리 부분을 쪼개서 거기 안에 있는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꺼내겠습니다라고 한 거죠. 근데 조조가 그 말은
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? 화타를 죽이게 되죠. 화타 의사를 청에 왔는데 조조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조조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화타라는 의사를 죽이게 한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? 나는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않아요. 나는 사람을 구하러 온 거예요.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조조는 그게 먹히지 않던 거예요. 그래서 양옆에 사람들 보이죠?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끌려가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정사에서의 그 화타는 정말 조조에 의해서 이런 형식으로 죽임을 당한 걸까요? 자, 제가 화타전을 보면서 진짜 이때 죽었는지 화타에 대해서 좀 봤거든요.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화타가 여기서 그 삼국 연의에서 나온 요런 거고요. 사실 요때 만나기 전부터도 화타와 조조는 초면이 아니에요. 즉 다시 말해서 화타와 조조는 옛날부터 많이 아팠잖아요. 여태까지 계속 조조가 그때까지 계속 화타가 치료해 왔었던 거예요. 여태까지. 진짜 정사는 화타가 여태까지 조조를 치료해 왔었고 그러면서 조조한테 한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이 머리 아픈 병은 당분간에 절대 고칠 수 없다. 시간을 두고 점차 이렇게 해야지만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조조는 그 화타를 옆에 두고 싶었으나 화타는 이제 밖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 우리 아내를 보러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조조가 나중에 청하죠. 너무 오래돼도 안 오니까.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? 빨리 오세요. 아니,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하죠. 근데 아내가 아프다 못 간다 또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왜냐면 화타는 그 당시에 엄청 유명했기 때문에 그 뭐 자기 집에서 진짜로 뭐 이제 요즘 말로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소속이 안 되고 진짜 뭐 물론 조조 밑에서 돈을 많이 벌긴 하겠지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조조 밑이 아니어도 본인의 실력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이거든요. 화타가. 그래서 정사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안 갔던 거예요. 조조한테. 무소속이 좋은 거죠. 수수료가 없으니까. 뭐 그거는 요즘 말이고. 그래가지고 이랬을 때 조조가 화난 거예요. 나는 네가 필요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해? 이래가지고 화타를 죽인 거예요. 홧김에. 그래서 화타를 그때 죽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진짜 역사로 말했을 때 조조가 죽기 전에 화타를 본 적이 없어요. 오히려 자, 언제 한탄을 했냐면 이때 화타를 내가 죽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했던 때 언제냐면은 조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자오충 아세요? 조충이라는 아들인데요. 이 아들이 독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. 결론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비가 황제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조충이라는 그 아들이 죽으려고 할 이때에 조조가 후회를 했대요.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. 정사에서는 정말 내가 그때 화타를 죽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7조 정사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.